자, 오늘은 천마산에 왔습니다. 천마산. 요즘은 8시 30분이고요. 군립공원 현위치 여기서 정상 812m.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뭐 금방 갈 것 같습니다. 정상까지.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마이크가 또 제가 엔터프로 라이브 2 무선 마이크 마이크가 2개짜리 통신기 2개짜리 그런데 이게 페어링이 안 돼가지고 녹음이 안 됩니다. 이 제품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제가 뭘 잘못 모르는 건지 충전은 다 했는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이크 없이 지금 하고요. 오늘 원래는 제가 속리산, 충북 보은에 있는 속리산 가려고 했는데 아침에 제가 5시 한 40분 좀 나왔는데 3시간 걸린다고 나와가지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포기하고, 좀 가까운 데로 치악산하고 천마산은 1시간 정도 걸리고 치악산은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이제 빨리 갔다 와서 일도 좀 해야 되고 해서 일단 천마산으로 왔습니다. 자, 천마산은 뭐 오전에 다 끝날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오늘은 천마산 관리사무소 코스입니다. 관리사무소 코스로 올라가 보도록 해요. 처음부터 계단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전 8시쯤 출발할 수 있었는데 마이크 페어링 때문에 계속 그냥 해보느라고 거의 한 3-40분을 지체하고 이런 시간 낭비를 또 하게 만드는 엔터프로 라이브 2. 자, 이렇게 출렁다리 좀 무섭네요. 출렁출렁합니다. 실제로 튼튼하게 잘 만들었겠죠. 자, 오늘 뭐 날씨가 안 좋다고 그랬는데 아침엔 좋습니다. 날씨 맑고 뭐 여기 나무까지는 다 떨어져 가지고 앙상한 나무만 남아있는 겨울에 이런 천마산. 뭐 물로 흐르고 있네요. 계곡물. 자, 천마산 정상까지 2.48km 남았습니다. 계속 가봅니다. 그래서 무선 마이크가 어제 분명히 자기 전에 충전을 다 해놓고 왔는데 페어링을 한 10몇 번을 시도해도 안 돼. 그러니까 또 짜증나는 일이 오늘 또 발생을 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에 짜증나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또 어김없이 짜증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기분 같아서만 마이크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싶은데 집에 가서 설명서를, 이게 초록색 불이 깜빡깜빡 있거든요. 그게 충전이 페어링이 안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제가 매뉴얼에서 본 것 같은데 자동 페어링 되는 마이크라고 돼 있는데 자동으로 안 되려면 뭐 방법이 없지 않나요? 자, 여기 또 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현재까지 제가 발견한 것만 3개가 화장실이 잘 돼 있습니다. 군립공원, 무슨 군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남양주신데 하여튼 화장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저희 이제 관리소 코스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약스토어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기 옆에 약스토어. 중간에 이제 체력 단련장도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천마산 정상까지. 자, 천마산 관리소 코스는 2시간 소요라고 나오네요. 자, 계속해서 가 보겠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자, 여기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마이크 때문에 제가 짜증내면서 걸어오던 와중에 1km를 걸어왔고요. 1.86km, 천마산 정상까지 1.86km.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
제 갤럭시 노트를 제 입에 바짝 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없어서 아마 소리가 좀 답답하게 들릴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 ETF에도 글로벌 반도체에 투자하는 ETF가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운영하는 ETF가 새로 이제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명칭이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운영하는 에이스, 한투에서 운영하던 게 그전에 뭐 킨덱스인가 뭐 이상한 이름이었는데 에이스로 이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 4 플러스 솔렉티브. 길죠? 솔렉티브는 뭐 독일인가 어디서 뭐 만든 반도체 지수라고 그럽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ETF의 특징은 전 세계 반도체에 투자를 하는데, 일단 4개 섹터, 4개 주식을 20%씩. 그러니까 메모리 삼성전자, 비메모리 엔비디아, 그 다음에 파운드리 TSMC, 그리고 반도체 장비 EUV, 노광작업이죠. 그거에 ASML, 요게 가 20%씩. 그래서 80%죠. 나머지 20%는 이제 인텔이니 퀄컴이니 뭐 AMD니 마이크론이니 텍사스니, 하여튼 뭐 다른 순위가 높은 순으로. 그래서 저도 몇 개 좀 샀습니다. 앞으로도 좀 나눠서 이 ETF도 사볼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반도체 주식은 삼성전자, 퀄컴, 그리고 ETF는 QQQ,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이건 뭐 미국에 직접 상장된 거죠.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추종 ETF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4 플러스 솔렉티브. 이렇게 이제 저는 그 반도체하고 IT 테크주에 상당한 비중을 넣고 있습니다. 뭐 단기간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10년, 길게 보면 뭐 20년, 30년까지 보는 상당히 롱텀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뭐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장기로 본다면 반도체와 IT 테크가 결국은 또 엄청난 성장을 또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이름도 롱텀 불리시 그겁니다. 어제 엊그제 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굴지의 대기업 총수와 만나서 네옴시티 프로젝트, 뭐 사우디 북서쪽 사막에다가 뭐 무슨 하여튼 뭐 스마트 시티를 건설한다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뭐 건설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반도체, IT, 통신 이런 쪽이 또 상당한 먹거리로 나온다. 빈살만 재산이 2,800조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부자라고 하는 만수르의 10배. 만수르는 명함도 내밀 수 없겠습니다. 야, 이 양반은 재산이 2,800조인데 이거 뭐 ETF하고 주식 모아가지고 얼마 모으려고 저희는 이러는 걸까요? 뭐 할 수 없죠. 삶이란 게 원래 불평등한 거니까 불평등한 삶에 불만을 품고 불평불만만 하면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불평불만을 당연하다고, 난 불평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오르막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812m라 지난주에 간 아차산이 295m인가요? 하여튼 300이 좀 안 됐는데 그거보다는 한 두세 배 정도, 2.5배 이 정도의 2.5배, 3배 이 정도 높이인데 여기 지금 추입에 경사도가 이게 상당합니다. 운동 확실히 됩니다. 서울에서 뭐 웬만한 데서는 1시간 이내에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운동하러 뭐 제가 뭐 지금 9시
지금 15분 20분인데요 왕복 4시간이면 한 3시간 반이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시 전에 하산을 다 끝내지 않을까. 집에 가면 뭐 1시 이내 1시 전에 집에 도착해서 밥을 집에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제 코스피 PBR은 1배 거의 평균 수준에 도달했고 S&P 500의 PER 코스피 PER이 10배 그리고 S&P 500 PBR 16배 신문에 제가 본 걸로 기억을 좀 한 걸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평균 수준이 이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점이 아니니까 뭐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긴 좀 어렵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수가 10배 16배 평균이라 하더라도 기대이 expected return EPS 자체가 앞으로 이제 증가할 것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롱텀 bullish 맨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순이익과 그래서 순자산의 장부가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분자가 증가하고 멀티플이 일정하면 결국은 시가총액도 주가도 계속 오른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는 것이나 뭐 제가 맞다는 건 아니고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롱텀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 10년 이상 장기간의 투자를 염두에 두고 현금을 최대한 열심히 채굴을 해서 계속해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대5로 배분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주식을 사서 우리의 노후 자산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빈살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빈살만이 아닙니다. 자, 관리사무소 1.4km 왔고 1.반 정도 왔습니다. 천마산 1.45km. 자, 빨리 올라가 보겠습니다. 9시 반입니다. 마이크 때문에 제가 짜증을 되게 많이 내는데 좀 양해 좀 해주시고, 저는 이렇게 좀 사소한 거라도 이렇게 뭐 하나 계획대로 안 되면은 짜증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성격이 안 좋은 건가요? 성격이 예민해서 그런가? 이런 사소한 거라도 하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짜증이 그냥 머리끝까지 올라와가지고 뭐 많은 분들이 저처럼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만수르도 아니고 빈살만도 아니니까요. 사소한 거에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빈살만은 뭐 마이크 하나 안 든다고 짜증 내진 않겠죠. 빈살만을 닮자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빈살만을 닮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지를 가져도. 그냥 저는 이렇게 마이크가 문제 생기고 이러면 그냥 짜증 내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1.4km 정도 정상 남은 지점인데 천마산은 뭐 그냥 뭐 운동도 적당히 되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짧게 갔다 오기에 그렇게 멀지 않은 천마산. 자,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아침 지금 9시 반인데 아마 제가 치악산으로 갔다면 지금쯤 아마 입구에 도착했을 겁니다. 지금은 저는 천마산 반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가까운 산은 뭐 산은 좀 시시하지만 또 이렇게 시간이 별로 안 걸리니까 시간 활용, 또 마음의 부담도 별로 없고 그런 뭐 다 일장일단이 있죠.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을 때는, 아주 없을 때는 저번에 아차산, 그리고 그보다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 천마산 이렇게 이제 올라오시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등산 만족감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이제 언덕길을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ETF의 비중을 좀 높이면서, 저는 반도체와 IT 테크를 좋아합니다. 뭐 사람마다 취향이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쪽 돈을 좀 넣고, 지금
리츠주, 맥쿼리 인프라나 NH 프라임 리츠, 부동산 리츠 이런 것도 오이씨 이게 맞나요? 약간 이게 위험한 길이 나왔습니다. 카메라 끄겠습니다. 그래서 리츠나 맥쿼리 같은 리츠주도 지금 주가가 상당히 빠져가지고 충분히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면 아마 배당 수익률이 세전으로 거의 6~7% 되지 않을까. 계산을 제가 안 해봤는데. 그래서 리츠주도 매력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살만한 주식은 많이 있다 찾아보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부동산 임대 수익이나 주식의 배당 수익. 보통 이 정도죠. 그래서 이제 12월이 지나면 보통 이제 12월 말 결산법인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년 3, 4월쯤에 2022년 자 1년 결산 분기 배당하는 회사는 분기 또는 반기는 반기만 주겠죠. 어쨌건 배당이 내년 초에 1분기 3, 4월쯤에는 꽤 많이 나올 겁니다. 저도 지금 분기 배당이나 반기 배당을 조금씩 받고 있는데 상당히 좋죠. 일을 안 해도 돈이 들어온다. 일을 안 했을 때 돈이 나가는 건 엄청 많은데 돈이 들어오는 건 별로 없죠. 사실상 많은 분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근데 배당이 이렇게 계절하고 입금이 되면 상당히 뿌듯하죠. 금액이 커질수록 더욱 행복할 겁니다. 사실 최대한 어릴 때부터 주식에 분할 매수를 하면 좋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20, 30대 때는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돈이 남겠습니까? 사실상 어렵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는 한 40대 정도의 집을 사고 빠르면 30대 중후반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조금씩 주식을 사는 게 최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부모 찬스가 있는 분들은 20, 30대 빨리 시작할 수도 있겠죠. 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조금 하신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열량을 뿜어내면서 하고 있으니까 시원합니다. 자 좋습니다. 계속 갑니다. 천마산에 등산객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벌써 화산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서울의 근교라 여러분들이 가볍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11월이 20일이 거의 됐고 오늘이 11월? 오늘 며칠이죠? 토요일인데 잠시만요. 네, 11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도 이제 한 달하고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죠. 2022년 어떻게 또 1년이 지나갔는지 또 요즘 가뜩이나 연말에 일이 많다 보니까 더 빨리 시간이 가는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도 받아야 되고 제가 지금 업무에 의무로 들어야 되는 연수도 빨리 들어야 되고 바쁩니다. 이번에 설악산 대청봉 갈 때도 그랬지만 처음에 경량 패딩 입었다가 더워서 좀 얇은 겉옷을 입었다가 그것도 더워서 또 그냥 긴 팔만 지금도 이제 그러다가 긴 팔만 하나 입고 갑니다. 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매를 걷고 가고 있습니다. 등산을 하면 이게 전신 운동이라 상당한 열량이 발생하고 덥습니다. 계속해서 돌을 기어 올라와야 됩니다. 이게 약간의 조망이 나타났습니다. 뿌옇긴 한데 그래도 그런대로 그런대로 산맥이 보입니다. 뿌옇긴 합니다. 뿌연 건 강원도도 마찬가지니까요. 어딜 가나 중국의 미세먼지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지금
자, 이정표가 또 나왔는데요. 관리사무소에서 1.9km 왔고 여기서 0.91km 정상까지 남았습니다. 자, 이쪽 길로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분명히 여기다 천상병식이네 시위를 하나 올려놨는데 거기에 이제 이 세상 폭풍 끝나는 날 뭐 웃으며 돌아가리 이런 문구가 마지막에 있더라고요. 귀천인가요? 저번에 제가 이 세상이 한바탕 꿈이다 그랬는데 또 한번 소풍 온 거다 뭐 그렇게 그것도 있겠죠. 우리가 지금 소풍을 온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하냐, 저는 어릴 때 소풍 어디 갔지 기억이 안 나요. 서울은 뭐 서대문구에 이런 데 간 것 같은데 소풍 가면 금방 하루가 지나갑니다. 뭐 재밌으니까요. 뭐 금방 가는데 이 세상의 삶도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음이 닥쳐온다는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음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풍을 우리는 재밌게 뭐 친구하고 싸우거나 뭐 도시락 반찬이 뭐 좀 시원찮거나 해도 우리는 소풍을 재밌게 하고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상당히 불고 있습니다. 모자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까운 모자 날아가면 마음 아프죠. 자, 그래서 소풍 온 가운데 저는 또 그 소풍 속 소풍인 소풍을 왔습니다. 그래서 자, 얼마나 오전에 빨리 끝내고 빨리 집에 가서 또 저한테 있는 숙제 일을 빨리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안 하고 놀러 다니고 이러면 또 마음이 무겁잖아요. 이걸 또 끝내놓고 다니면 아주 재밌게 다닐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등산을 한 이후로 제가 세차를 제가 직접 셀프 세차 광을 내고 그러는데 왁스나 이런 물왁스, 근데 지금 등산을 한 이후로 도저히 주말에 시간이 안 나가고 세차를 거의 뭐 한 두세 달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더럽진 않습니다. 근데 언제 시간 나면 또 세차를 한번 깨끗하게 하고 광을 좀 내야 될 텐데요. 언젠가 시간이 되면 세차하는 거에 대한 영상도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고, 시간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 나면 주식, 부동산, 투자에 관한 영상도, 이게 등산하면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좀 자료를 정리해서 도움이 되는 정제된 유튜브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또 돌무대기가 어느 산인가나 있죠. 그래서 저번에 여린산 용오름바위에다 빌었던 것처럼 저도 소원을 빌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손을 한번 빌어보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소원을 말해보세요. 뿅 하고 소원을 들어줄지 누가 압니까? 저도 소원을 빌어 보겠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소원을 빌었습니다. 들어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런 난간과 로프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게 나타나면 이제 정상이 가까워졌다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뭔가 괴롭고 고통스럽다 그러면 그 터널 끝에 빛이 있다, 뭐 가까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그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삶은 계속 어려워집니다. 쉽게 도달할 수 있다면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이 산이 아닌가 보다 하고 내려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약간의 조망이, 아파트도 보이고, 저기가 정상인 것 같은데, 저기 계단이 좀 보이고 저기가 정상인 것 같습니다. 눈에는 보이는데 힘들 것 같네요. 자,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 값은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요즘 아파트 가격이 급락 중인데 남양주에도 아파트가 많습니다. 자, 정상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소나무가
멋있는 소나무가 이렇게 이 집에다 갖다 놓으면 아주 걸작이겠네요. 단독주택에. 자, 저기 이렇게 남양주의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죠. 대단지 아파트. 남양주, 제가 근데 남양주 이렇게 다녀보면 남양주가 뭐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그렇긴 한데 트럭이 많이 다니고 많이 다니고 공기도 조금 약간 공장 같은 게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남양주가 그다지 뭐 살기에 자연 친화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양평 이런 데는 아마 공장이 지을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정표 나왔습니다. 이정표가 관리사무소에서 뭐 2.3km 금방 오죠. 천마산 500m. 500m. 여기 천마산 여기서 오는 코스도 있습니다. 약간 옆으로 간. 자, 그래서 550m 나왔는데 뭐 금방 오죠. 지금 10시인데 출발한 지 1시간 반인데 2시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SK텔레콤 주식도 좀 매수를 해놨는데 분기 배당을 하죠, SKT는. 그래서 배당이 제일 충실하게 주는 곳이 SKT입니다. 삼성전자도 분기 배당을 주는데 배당률이 뭐 SKT는 세후로 거의 5%대에 해당하는 엄청난 그 배당을 주는 정말 SKT는 정말 대단한 회사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 국민이 뭐 매달 통신료로 뭐 10만원 안팎으로 뜯기니까요. 전 국민이 매달 뜯기니까 뭐 당연히 돈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배당 받았다고 좋아하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기도 하네요. 자, 요 칸스타 콘트라베이스 라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저는 요걸 줄게 마십니다. 요게 용량이 몇 리터짜리? 500ml짜리죠. 마셔보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보면 이게 요 작년 하여튼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집값도 많이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아주 화랑이었죠. 그래서 건설사들이 땅을 엄청나게 택지 매입해 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이제 경기가 급반전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물론 주식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뭐 금리를 올리니까 그렇죠. 어쨌건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집값도 막 아무도 살 사람이 없고 금리가 높으니까 대출도 잘 안 되고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호황기 때 엄청나게 사놓은 땅들을 건설사들이 다 PF 대출로 산 겁니다. 보증을 쓰고 시행사에 대해서 시공사 보증 쓰고 결국 뭐 시공사 채무죠. 시행사는 돈이 없잖아요. 결국 그 땅을 놀리면 계속 이자, 금리가 계속 올라가죠. 지금 이제 기준금리 12월 FOMC에서 뭐 0.5% 이상, 뭐 0.75까지도 가능성이 있는데 뭐 내년에도 또 0.25%, 0.5% 뭐 계속 올릴 수. 그래서 우리나라도 따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원화 가치를 너무 과소하게 떨어지게 만들어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밀어내기 분양하려고 오히려 분양이 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뭐 지금 분양이 이렇게 부동산 불황기에 분양이 늘어나면 기존 집도 안 팔리는 마당에 뭐 가격도 분양가를 엄청나게 낮추지 않는 이상 안 삽니다. 물론 이제 이럴 때 돈이 많은 분들은 이제 이때가 기회일 수도 있죠. 상당히 많이 떨어진 가격.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자기가 안전마진 확보하고 한 뭐 5년 10년 보행을 엄청나게 먹을 수 있겠다. 엄청나게까지 아니더라. 하여튼 충분한 그런 사람은 주택 뭐 세금 이런 거 고려해야 되겠죠. 그거 정확히 계산해보고 예상 차익을 생각해보고 양도세까지 뭐 재산세, 종부세, 뭐 취득세 다 계산해보고 이게 이득인지 판단이 서면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또 기회가 됩니다. 근데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강남 아파트가 제일 반포, 뭐 서초 이런 데 비싼데 맨날 뭐 물차고 뭐 풍수지리 상으로도 안 좋은데 강남 사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송수진도 배산임수 난양이 명당이잖아요. 강남은 뭐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송수진 이상으로도 안 좋고 맨날 비 오면 물 고이고 뭐 좋다고 그런 아파트를 비싸게 주선한지 제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완전한 거품이다. 그래서 강남 집 있는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강남 서초 여기 집값은 완전 거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가격이 회귀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비싸게 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사려면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사서 뭐 관리하고 세입자나 뭐 임차인하고 싸우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리츠 위주로 사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리츠가 태동하는 시기라 아직 활성화는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NH 프라임 리츠 같은 경우도 저는 뭐 NH 직원 아닙니다. 저는 투자를 해놨는데 거기도 이제 뭐 서울스퀘어 빌딩이나 강남에 있는 뭐 삼성 SDS 빌딩, 또 강남에 뭐 어디였죠? 송파인가요? 뭐 잠실인가? 하여튼 아주 우량한 빌딩만 소유하고 있는 리츠거든요. 굳이 개인적으로 뭐 어정쩡한 거 사고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량한 빌딩 하면 리츠에서 다 관리해 줍니다. 법적 리스크까지 다 관리.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리츠로 하시면 됩니다. 배당 수익률도 거의 뭐 5, 6%, 많으면 7%까지도 지금까지 주가가 떨어지면 나올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주식 투자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H를 사단 얘기가 아니고 리츠주에서 잘 검색을 해봐서 자기 성향에 맞는 거 사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계단, 자, 계단이 또 나왔습니다. 정상이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자, 열심히 계단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마치 그 천국으로 가는 계단처럼 보입니다. 파란 하늘이 배경이 돼서. 자, 정상 얼마 안 남은 지점. 계단에 경사가 급해가지고 상당히 힘듭니다. 산맥 능선이 뿌옇죠? 이게 뭔가 미세먼지인가 뭔가 끼어 있습니다. 날씨가 맑으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고등어가 문제가 아니고 또 경유차, 뭐 디젤차가 문제가 아니고 중국이 문제입니다. 중국의 동북에 있는 성에 공장들이 많잖아요. 다 그쪽으로 몰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온통 그냥 공장 매연이 우리나라 날라와가지고 요즘 우리 폐쇄하니까 미세먼지 좀 잠잠해졌죠.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도 핵폭탄을 보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핵이 없으니까 중국이 뭐고 전부 다 얕잡아 보고 그냥 미세먼지 그렇게 날리고도 아무런 뭐 뻔뻔하게 그냥, 정말 중국 떼놈들 정말 다 때려잡아야 됩니다. 자, 또 일정표 나왔죠? 관리사무소에서 2.68km, 천마산 210m. 자,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일로 가면 이제 호평동 방향 3.2km, 일로 내려가면 천마산역 방향 2.82km. 관리사무소도 마찬가지죠. 자, 천마산 정상 200m입니다. 자, 뭐 남양주 우리들 생각해. 남양주 사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뭐 남양주를 살지 않기 때문에 뭐 살아도 딱히 산악회는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등산하고 나서 뭐 뒤풀이하고 또 술 마시고 정말 극혐입니다. 극혐. 저는 운동하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술 마시는 산악회는 딱 질색이다. 술 마시는 산악회는 저는 절대로 가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결연한 의지를 제가 천명하는 바입니다. 제가 오늘 그 도요타 자동차를 보니까 주가가 한 142달러, 3달러 이 정도인데, 상당히 도요타 모터스 ADR이죠.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아마 그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같은데 네이버 치면 나옵니다. 근데
모닝스타라는 뭐 리서치 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목표 주가는 171달러. 물론 이제 증권사 목표 주가는 하면 다 허방이죠. 다 과대평가 부풀려 있다고 보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자, 140m 남았습니다. 천마산. 근데 과거에 보면 거의 뭐 140달러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상당히 한 10년 뭐 이상 기간 동안. 그래서 토요타가 제가 보기에는 제품도 상당히 품질이 좋고 돈을 상당히 잘 버는 회사인데 주가는 왜 이렇게 뜨질 않을까 좀 의문이긴 합니다. 어쨌건 저는 도요타 자동차 주식을 계속해서 이미 상당한 포션으로 매수를 해놨고 앞으로도 뭐 좀 이제 비중을 다른 주식 비중이 늘어날 때까지 조금 이제 줄이겠지만 어쨌건 계속해서 도요타도 저의 포트에 계속 담아서 계속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제품이 좋으면 결국 주가도 오를 것이라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갑니다. 정상 바로 가기 전에 여기도 이렇게 멋있는 소나무들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 소나무는 몇 살이나 먹었을지 저보다 많이 먹었겠죠. 자, 그래서 정상 한 100m 정도 남은 지점이 바람이 아주 시원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맞는 바람이라 춥지 않고 상쾌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정상 가는 중간에 뿌옇지만 조망 산맥들이 쭉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 태극기 펄럭이는 태극기 저기 정상이죠? 태극기. 자, 청마산 애국자가 많은 산인가 봅니다. 태극기를 걸어놨습니다. 자, 위험하니까 이거 끄고 가겠습니다. 이쪽 길로 갔었는데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길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뭐 여기가 맞겠죠? 일로 가보겠습니다. 10시 반에 천마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2시간 걸렸습니다. 남양주 천마산 해발 812m 천마산 도착했습니다. 천마산 딱 2시간 걸렸네요. 이야, 여기는 아파트 조망입니다. 아파트 조망. 좀 뿌연데 뿌였습니다. 날씨가 뿌여가지고 이거 조망이 좀 안 나오는데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양주에 아파트. 바람이 아주 시원합니다. 야, 여기 약간 좀 위험합니다. 절벽 밑이라 낭떠러지가 있고 조금 위험합니다. 여기.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조망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 이 밑에는 낭떠러지가 있고 이쪽으로도 하산 방향이 있나 보네요. 자, 이제 하산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천마산 정상 2시간 만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산할 때는 시간을 단축해서 1시간 내에 하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반이니까. 오늘 뭐 마이크가 안 돼갖고 올라오는 내내 좀 짜증이 났었는데 집에 가서 원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천마산 정상에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산합니다. 자, 지금 이제 12시입니다. 오늘 그 천마산 등산 끝났습니다. 왕복 한 3시간, 하산까지 3시간이면 다 끝나고요. 오늘도 마이크가 끝까지 그 말썽이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짜증이 나는데 집에 가서 원인을 발본색원해서 다음 영상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마산은 뭐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 크게 부담 없이 와서 운동도 뭐 어느 정도 됩니다. 운동도 되고
가볍게 올 수 있고, 그래서 집에 가서 또 시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집에 가서 빨리 일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마산도 상당히 뭐 괜찮은 산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화장실도 있고 먼지 털이도 있고 정비 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슬러시를 좀 살려도 여기도 역시 밑에 뭐 음료수 살 데가 없습니다. 가면서 음료수 슬러시 팔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세차를 셀프 세차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원 2 광진구에 있는 SK 세원 2 세차장, 거기가 노터치 세차장입니다. 거기 10,000원이라고 하는데요. 가서 자동 세차를 하고 노터치로 그리고 한번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물러가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천마산 등산 끝나고 집에 왔는데요. 슬러시 스무디가 없어갖고 결국 집에 와서 결국은 망고 스무디를 이렇게 샀습니다. 망고 스무디를 샀고, 자, 이러면 등산을 할 때 요런 지도가 좋습니다. 요런 지도 하나,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쿠팡에서 샀는데 나우맵 우리나라 명산 지도 총 2,500개의 산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오늘 제가 간 곳이 바로 이 천마산 여기입니다. 여기 천마산 810m. 여기는 왔다 갔다 하니까 상당히 가깝습니다. 가깝고, 요런 지도도 하나 여러분들 사두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이크가 안 되는 원인을 알았는데, 옆에 바늘구멍 들어가는 듯한 구멍에 거기다 바늘로 2번 눌러줘야 페어링이 다시 됩니다. 2번 누르면 페어링 해제되고, 또 다시 2번 누르면 페어링 되고, 네, 그걸 모르고 갔다가 등산 내내 짜증이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짜증을 내서. 자, 앞으로는 바늘을 등산 가방에 넣고 다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